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장은 테헤란이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본 선박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일본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는 금요일 교도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은 해협을 폐쇄하지 않았으며 해협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전쟁에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종식을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부장은 이란이 전략적 해상 통로를 폐쇄한 것은 아니지만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한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에게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이 일본 같은 국가들이 테헤란과 협력한다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아라그치는 최근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대신과의 회담에서 일본 선박의 해협 통항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이란 대사를 역임했던 아라그치는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이후 모테기 외무상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란 외교수장인 아라그치는 모테기 외무상과 일본 선박의 해협 통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주 초 이란과의 가장 최근 통화에서 이란 측에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이 아라그치의 발언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본 선박이 항로를 통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 급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란 측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해협 봉쇄를 해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터키 등 여러 나라의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은 일시적인 휴전 요구를 거부하며 어떤 해결책이든 향후 공격에 대한 보장과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라그치는 이 전쟁을 이란의 강요된 전쟁이라고 묘사하며 공격이 시작될 당시 테헤란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불법적이고 이유 없는 공격 행위였다면서 이란의 대응은 자위권 행사이며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이번 공격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도쿄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균형 잡히고 공정한 입장과 이란과의 오랜 우호 관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라그치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트럼프를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일본이 이러한 침략 행위를 종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국가가 분쟁 종식을 위한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란은 어떤 제안이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그는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이 진정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소리들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 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전 위험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의 불확실한 해구산에 기대 동맹의 시험대에서 머뭇거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한국은 미국과 피를 나눈 굳건한 동맹 관계라면서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우리 배에 길을 열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나라 배와 우리 국민을 지키고 구출하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중동 사태에서 천궁2 등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중국 등 주변국과 국내 반미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정훈 의원도 미국과의 동맹은 말뿐이 약속이 아니라면서 안보와 경제 벽이 높아지는 시대에 동맹은 곧 확실한 이익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일 정상회담이 분수령이라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파병을 선언하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을 잃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돼 그 대가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이란과 괜히 척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처럼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이란이 4,000km나 떨어진 영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기지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미사일 2발을 날렸습니다. 미사일은 요격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4,000km나 되는 섬까지 날아올지는 몰랐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세력 투사를 하는 중간 기착지인데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란은 뭐든 다 두들겨 부술 수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섬까지 두들기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의미를 한국은 모릅니다. 이란은 군사력은 물론 경제전쟁, 외교력까지 미국을 압도하고 싶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